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시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쭉 진행하는데 셀프 스터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토지 기초반은 투자 언어에 익숙하는 게 토지 투자 기초반이 아닌가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유전의 원칙 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자유전 원칙하고 농지에 대한 기본 이념이거든요. 경제유전은 원칙인지 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지의 기본적인 이해가 나오죠? 여기 용지의 기본적인 이해인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볼게요. 떠오르는 지목하면 대부분 토지하면은 농지 투자 아니면 임야 투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진작에 정리하셔야 되는데 좀 늦게 정리한 면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포스트에 썼네요. 농지 이용의 원칙 보면은 농지의 이용이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서 농작물 또는 다른자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농작물 또는 다른자 식물을 경작 재배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 행위를 말한다. 국가는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 유전의 원칙입니다.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소작 금지는 이제 제도는 금지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국가는 헌법입니다. 헌법 가장 최상위 법이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와 입탁 경영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임대차보호법이 있을까요? 우리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 농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특별법이죠. 근데 농지임대차보호법은 이게 없습니다. 왜? 최상위법이 헌법으로 뭐라고 됐습니까? 금지됐잖아요. 소작제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실전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반드시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보면 다만 농업생산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률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농지는 자기의 이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농지의 관리 방법으로는 직접 작용하거나 임대차, 그러니까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한다거나 뭐 임대차 되는 농지 있습니다. 아니면 차용대차, 위탁경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화유지의 원칙을 개념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헌법입니다. 이거는 최상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겁니다. 이 농지화유지의 원칙이 막강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보면은 작용이란 게 나오거든요. 작용이 뭔지 또 보겠습니다. 작용이란 것은 농업인이죠.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을 물을 경작, 다연식물 재배, 상시, 수시로 언제든지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직접 노동력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것과 이것도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연식물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조 5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한 것이 뭡니까? 농업인은 직접 뭐합니까? 2분의 1 이상을 직접 하는 거고 농업법인은 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운영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겠죠? 좀 더 이제 보면은 농지법 제1조 정의에 앞서 본 건데 이 기본적인 언어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늘 익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렇죠? 그 밖에 법적 질문을 부문하고 실제 이용되는 것이 되면은 농지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농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우연 개량시설과 감옥에 토지 설치하는 농수산물 채산시설로도 대통령 정하는 부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축사라든지 이런 것 다 농지다. 뭐 농지 위에다 어떤 양수시설, 배수시설, 개량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농지다. 이렇게 앞서도 얘기한 겁니다. 농지, 농업인, 농지원칙 하나하나가 실전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고요.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에 동조하는 개념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자, 농업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금토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 농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화가 법률, 농지법이 아닙니다. 16조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이 3분의 1 이상의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이 그러니까 이거 무슨 3분의 1 이상이 뭐냐면 3명이면 농업회사법인의 그 업무 집행권을 가져 임원직이죠. 임원, 이사라고 하죠. 등기이사. 여기서 3분의 1 이상은 3명 중에 1명은 뭐합니까? 농업회사법인으로 있어야 된다. 농업인으로 있어야 된다. 이겠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상당히 실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있겠고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장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이게 농업, 그죠? 이 자경은 별개죠. 농업 경영은 뭐라고요? 진짜 농사를 짓는 거. 근데 자경은 뭐냐? 세법상으로 해서 있어서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경작 단세림을 재배하여 뭐 비슷하죠. 근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농작을 재배하는 것이 말한다. 알겠죠? 농업 경영은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농사 짓는 행위를 말하지만 자경은 실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경영은 뭐라 했습니까? 말 그대로 그 뭡니까?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악정하고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농업 경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렇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여 약정하고 농작업 전부 일부를 위탁하는 거죠. 위탁 이것도 일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위탁 경영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른 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대통령 정하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 있죠. 외 그러니까 주택이나 뭐 공장이나 창고로 이렇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 이렇게 해서 그냥 개량으로 쓰는 거, 나무로 쓰는 게 뭘까? 아까 축사나 뭐 그런 걸로 쓰는 거는 전용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 있고요. 주말 체험 영농 이거죠. 이것도 이 농립법 개정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를 가진 것이 주말체험 영농 아닙니까? 주말체험 영농에서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게 많이 예전보다 투자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투자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한적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상당히 고급 팁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말체험 영농이 예전같이 이제 어떤 파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이 1순위로 꼽는 그런 투자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하지만 그 외에 반대급부를 또 생각하면 어떤 많은 변화가 있고 팁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모으면은 또 되지 않나요? 농업인이 주말 체험 영농이 뭐 다른 역할도 많이 하니까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죠.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농작물을 종작하거나 단위생물 재배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죠. 주말 체험하면 우리가 투자에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뭘 떠올라야 되냐면 농막을 떠올라야 된다. 주말 체험하고 농막하고는 또 같이 연결을 많이 되죠. 투자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이것입니다.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란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임대차, 사용대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사용대차 계획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농업 경영하도록 것을 말한다. 이렇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해당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 경영은 농지 위탁 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이제 지급하고 받기로 한 게 아니죠. 지급하고 약정하고 그 농작업 전부터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탁 경영은 어떤 게 되냐면 병업법에 의해서 징지 소집될 경우 3개월 이상 떠난 경우,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전에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참고적으로 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농지에 가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행간의 의미하고 확인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언어가 익숙해진다는 게 어떤 언어로 익숙해진다고요? 일단 위탁 경영이 뭐고 이제 위탁 경영 그 남자한테 시켜서 위탁을 시키는 위탁 경영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임대차, 사용대차는 무상호를 쓰는 거고 무상호를 불려주는 거죠. 임대차는 우리가 어떤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화 유지하는 원칙은 농지임대차 보부에 아까 없다고 얘기했는데
특별법이 농지법 안에는 있습니다. 농지법 안에는 있는데 그 주택이나 한 것처럼 농지 임대차 보호법 이게 없다고요. 특별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없으니까 보증금 보호가 애매하죠. 보증금 보호를 받기 힘들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임대차 할 때는 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일종의 이제 연서라든지 깔서라든지 지료를 많이 받는 입장이죠. 지료만.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고 지료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넉넉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얘기했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있고 주말체험 영농. 이런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주말체험 영농이 뭐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떠올라진다는 거죠. 농계 전용, 위탁 경영을 좀 했고 좀 전에 그다음 작용하고 또 농업 경영하고 많이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농업 경영은 이렇게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농자가 2분의 1 이상이 아닌 경우도 될 수 있죠. 좀 범위가 넓죠. 작용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여기 농업인, 농지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농지 작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이 개념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에 관련돼서 그 헌법하고 같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고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헌법이니까 늘 말을 많았던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워낙에 이게 헌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지 언어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용어들 농지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이런 내용 하나씩 언어를 알아야 농지도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차츰차츰 보고를 하고요. 농지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꼭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